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자기 핸디캡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심리 현상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혹시 중요한 시험이나 경기를 앞두고 일부러 공부나 연습을 안 한 경험 있나요? 바로 그런 행동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파헤쳐 봅시다. 먼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셀프 핸디캐핑, 이 표현을 살펴볼게요. 셀프 핸디캐핑이라고 읽는데요. 말 그대로 스스로에게 핸디캡, 즉 불리한 조건을 만드는 행동을 뜻해요. 글 전체에서 계속 나올 테니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however 이 단어입니다. 하지만이라는 뜻이죠? 이런 단어가 나오면 글의 분위기가 바뀐다는 신호예요. 이 글에서도 자기 핸디캡의 겉모습을 설명하다가 however 이 단어를 기점으로 진짜 문제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excuse 이 단어는 변명 또는 핑계라는 뜻이에요. 왜 사람들이 일부러 연습을 안 할까요? 바로 실패했을 때 연습을 안 해서 그래라고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단어가 자기 핸디캡의 핵심 동기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consequences. 이 단어는 결과라는 뜻인데 보통은 좋지 않은 결과를 말할 때 자주 쓰여요. 이 글에서도 자기 핸디캡이 결국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지 설명할 때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장부터 차근차근 읽어볼까요? Imagine that. 이 표현은 라고 상상해 보세요라는 뜻이에요. You have an important tennis game soon. 곧 중요한 테니스 경기가 있다고 상상해보라는 말이죠.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네요. 여기서 that, 이 관계대명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예요. imagine, 이 동사 뒤에 무엇을 상상하는지 그 내용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동사 뒤에 오는 that절은 라는 것을이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러워요. 두 번째 문장이에요. however, 하지만 You decided not to practice for it. 당신은 그것, 즉 테니스 경기를 위해 연습하지 않기로 결정한대요. 중요한 경기인데 연습을 안 한다니? 좀 이상하죠?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문법을 볼게요. decide, 이 동사는 결정하다라는 뜻으로 앞으로 할 일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느낌을 가진 to 부정사와 짝을 이뤄요. practice, 이 단어가 아니라 to practice, 이 표현이 온 이유죠. 연습하지 않기로라고 부정할 때는 to 바로 앞에 not 이 단어를 붙여주면 됩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 그 이유가 밝혀지네요. Then you have an excuse. 그러면 당신은 변명거리를 갖게 된대요. 언제요? If you lose the game. 만약 경기에서 진다면 말이죠. 아하, 일부러 연습을 안 한 건 졌을 때 핑계를 대기 위해서였군요. 여기서는 if, 이 접속사를 주목해야 해요. 라면이라는 조건을 나타내죠.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if, 이 단어가 이끄는 조건 문장 안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도 will, 이 단어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써요. 그래서 if you will lose, 이 표현이 아니라 if you lose, 이 표현이라고 쓴 거랍니다. 네 번째 문장에서 드디어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This is an example of self-handicapping. 이 표현 이것이 바로 자기 핸디캡의 한 예시라는 거죠. 지금까지 말한 테니스 선수 이야기가 바로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네요. 다섯 번째 문장은 자기 핸디캡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줘요. When people self-handicap, 사람들이 자기 핸디캡을 할 때 they choose to act, 그들은 행동하기로 선택한대요. 어떤 방식으로요? In a way that will hurt their performance. 자신의 성과를 해칠 방식으로 말이죠. 일부러 자기에게 불리하게 행동한다는 뜻이네요. 이 문장의 that, 이 관계대명사는 아까 첫 문장에서 본 that, 이 관계대명사와 역할이 달라요. 여기서는 바로 앞에 있는 a-way, 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어떤 방식이냐면 성과를 해칠 방식, 이렇게요. 이처럼 명사 뒤에서 그 명사를 설명해주는 문장을 이끄는 말을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답니다. 여섯 번째 문장을 볼까요? It gives them something to blame. 여기서 it, 이 단어는 자기 핸디캡을 가리켜요. 자기 핸디캡은 그들에게 탓할 무언가를 준다는 거죠. If they fail, 만약 실패한다면요.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연습을 안 해서 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문장은 주다라는 뜻의 give, 이 동사 때문에 특별한 구조를 가져요. 누구에게 주는지, them, 무엇을 주는지, something, 목적어가 두 개나 나왔죠? 이렇게 에게 을이라고 해석되는 문장 구조를 사형식이라고 해요.
사람 목적어가 먼저, 사물 목적어가 나중에 오는 순서가 중요해요. 자기 핸디캡에는 또 다른 이점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7번째 문장입니다. And if they succeed, 그리고 만약 성공한다면 their achievement, 그들의 성취는 will be even more impressive, 훨씬 더 인상적일 거라는 거죠. 연습도 안 했는데 이기다니 정말 대단해 라는 말을 듣게 되니까요. 여기서 even more impressive, 이 표현을 볼게요. more impressive, 이 표현은 더 인상적인이라는 비교급이죠. 그 앞에 있는 2번, 이 단어는 훨씬이라는 뜻으로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역할을 해요. very, 이 단어는 비교급 앞에 쓸 수 없다는 점, 시험에 자주 나오니 꼭 기억해두세요. 8번째 문장을 봅시다. This behavior is quite common for students. 이 표현 이러한 행동, 즉 자기 핸디캡은 학생들에게 quite common, 꽤 흔한 일이래요. 이제부터는 학생들의 이야기로 예시가 바뀌려나 봐요. 역시나 학생 예시가 나오네요. 9번째 문장. For example, 예를 들어 A student might decide not to study for a test. 한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지도 모른대요. 아까 테니스 경기 예시랑 똑같은 상황이죠? 10번째 문장입니다. If they fail, 만약 시험에 떨어지면 they can say, 그들은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It's because they didn't study. 그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핑계를 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It's because 라는 표현은 그것은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설명하는 아주 유용한 패턴이에요. Because, 이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 전체가 주어 it, 이 단어가 가리키는 내용, 즉 실패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성공했을 경우는 어떨까요? 11번째 문장입니다. And if they pass, 그리고 만약 시험에 통과하면 their classmates will think, 반 친구들은 생각할 거래요. They are really smart. 그들이 정말 똑똑하다고 말이죠. 이것도 아까 테니스 예시와 똑같네요. 이 문장에는 숨어있는 단어가 있어요. think, 이 단어와 they 사이에 원래는 that, 이 접속사가 있었어요. think, say, believe, 이 단어처럼 생각하거나 말하는 동사 뒤에서는 라고라는 뜻의 that, 이 관계대명사를 자주 생략해요. 숨어있는 that, 이 관계대명사를 찾으면 문장 구조가 더 잘 보인답니다. 12번째 문장은 앞의 내용을 정리해주네요. It seems like a win-win situation. 이 표현 이것은 윈윈 상황처럼 보인다는 거죠. 실패해도 변명거리가 있고 성공하면 더 대단해 보이니까 어떻게 되든 이기는 게임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13번째 문장에서 however, 이 단어가 등장하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Self-handicapping has negative consequences. 자기 핸디캡은 negative consequences, 즉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대요. 이제부터 작가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결과가 뭘까요? 14번째 문장에서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어 it reduces your chances of success. 그것, 즉 자기 핸디캡은 당신의 성공 가능성 자체를 줄여버린대요. 당연하죠. 연습이나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더 무서운 결과가 15번째 문장에 나와요. And over time,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IT can cause you to consistently underachieve. 그것이 당신을 지속적으로 underachieve, 즉 기대보다 낮은 성과를 내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계속해서 자기 실력 발휘를 못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cause you to underachieve 구조를 볼게요. cause, 이 단어는 하도록 만들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누가, you, 무엇을 하도록, to underachieve, 만드는지 목적어와 그 행동을 차례로 써줘요. 이때 목적어의 행동은 to 부정사 형태로 써주는 게 약속이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16번째 문장. So, 그래서 don't be tempted to self-handicap. 자기 핸디캡을 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네요. tempt, 이 단어가 유혹하다니까 be tempted, 이 표현은 유혹을 받는 것이겠죠? 이 문장은 명령문인데 모양이 조금 특이하죠? don't, 뒤에 바로 동사원형이 아니라 be tempted, 이 표현이 왔어요. 주어인 you, 이 단어가 생략된 명령문에서 당신이 유혹하는 게 아니라 유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비동사 플러스 P 형태의 수동태를 쓴 거예요.
유혹하지 마라가 아니라 유혹받지 마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It's always better to try your best.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낫다는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로 글을 마무리하네요. 변명거리를 만들기보다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 문장에서 맨 앞에 있는 IT, 이 단어는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가짜 주어, 즉 가주어거든요. 문장의 진짜 주어는 뒤에 있는 to try your best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주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보내고 그 빈자리에 가짜 주어 it, 이 단어를 세워둔 거랍니다. 이런 구조를 보면 뒤에 있는 to 부정사부터 하는 것은이라고 해석하면 쉬워요. 자, 오늘 읽은 글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이 글은 자기 핸디캡의 개념과 그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패에 대한 변명거리를 만드는 행동은 결국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낮추는 나쁜 습관이니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문법들을 만났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동사 뒤에 오는 that, 이 접속사, decide, 이 단어처럼 to 부정사와 짝을 이루는 동사, 입 조건문에서는 현재 시제를 쓴다는 규칙, 명사를 꾸며주는 that, 이 관계대명사, 그리고 가짜 주어 it까지. 이 5가지는 꼭 다시 복습해보세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기 핸디캡이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하면서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